청소년 육성 제도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교육과 주경필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자고 강의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 2018년도 이후에 2019년에 들어서면서 작년까지 변화된 법과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의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보호해주고 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정부 부처 문재인 정권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역시 올해부터 시작된 다양한 그 법에 따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집필했던 교재와 그리고 강의 내용 중에 여러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2019년도 수강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교재와 교재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업데이트된 교재를 가지고 이후에 강의를 들어야만 최신의 청소년 관련된 법, 정책, 행정을 공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소 새 책을 받으신 분들이 저는 새 교재를 받았는데 여기에 낙서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교육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를 반영해서 학습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육성 제도론이라는 과목,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그리고 왜 공부해야 할까?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교육 전문가로서 이후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 있고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기타 여러 가지 민간 자격증이나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아니면 보호복지 그리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 정책, 그리고 행정부서나 행정조직 등등을 공부하는 것이 이 청소년 육성제도론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국가 자격증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꼭 자격증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법과 정책에 의해서 공모 사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국가나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목의 내용들이 좀 어렵고 법과 정책이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많은 그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심으로 핵심을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자료는 2016년도에 저와 그리고 저희 학과 김진호 교수님께서 함께 공저로 집필한 청소년 육성 제도론이고요. 초판은 2016년에 찍어졌고 2017년도에 일부 개정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개정판이라는 것은 어떤 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보다는 약간의 정호사항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판에 업데이트를 반영할 수 있는 약간의 내용만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올해 강의에서는 정호사항과 조직 개편, 그리고 법률 개정, 그리고 정책 개정 사항 등을 모두 포괄해서 OT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이후 OT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의 유형은 청소년 육성 제도론은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강의 총 15회, 15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각 강의는 교과 강의와 그 청소년계 전문가를 만나다 라는 저의 대담, 저와 그 전문가의 대담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두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시험 범위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지가 되겠지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청소년기 전문가를 만나다 그 대담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여러분이 혹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모든 그 강의가 범위인 경우에는 청소년기 전문가를 만나다 대담에서도 시험이 출제된 경우가 있고 출제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평가입니다. 평가는 온라인 과제물, 이 과제물 과목이고요. 출석 수업 과목이 아니라. 그래서 과제물이 3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편입생 여러분들은 3학년 편입하신 경우에는 이제 첫 학기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출석 수업인 이 중간 30점이 출석 수업으로 평가가 되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과제물로 이렇게 30점으로 평가되는 과목이 있는데 이 온라인 과제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청소년 육성 제도로는 이 과제물은 이후에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가 될 거지만 기관 방문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방문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방문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탐색을 해서 방문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35문제, 한 문제에 2점씩 해서 총 7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해서 중간 30점 과제물, 그 다음에 기말 70점, 이거는 이제 사지선다 우리 그 객관식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7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의와 이 과목 수강에 대한 질의와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저의 교수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아래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죠? 그리고 역시 우리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학과 교수님 전체의 교수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상담 게시판이라는 메뉴가 상단에 있고요. 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아니면 더 알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 제가 별일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이 질의응답 코너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교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목 소개였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 교재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개정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수정 자료를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교재는 있어야겠죠. 교재와 그리고 관련된 자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출력을 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하는 곳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유노 캠퍼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곳 있죠? 그 강의를 들으시는 곳에 가면 그 안에 그 청소년 육성 제도론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뭐 강의 소개, 강의 목차, 그다음에 수업 과제 시험, 강의 자료실, 강의 공지 이렇게 있죠. 이 중에 강의 공지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강의 공지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강의 공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1월 29일 날 등록한 2019학년도 청소년 육성제도론 교재 및 워크북 수정사항이라는 게시글이 있고요. 이 공지글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업데이트할 때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첨부 파일 다운로드라고 밑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 정오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교재에 대한 정오표고요. 다른 하나는 워크북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출력을 하시고요. 오늘 OT에서는 요 기본 교재에 대한 정오표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유노 캠퍼스에서는 파일 첨부 수량이 3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오표는 여기서 출력을 하시고 이후에 아까 보신 강의 공지 과목 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강의 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다시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가시면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라고 강의 자료 역시 1월 29일 날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오표를 보시다 보면 거기에 정오표 내용 중에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참고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역시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하셔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는 게 약간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 교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주소고요. http 그리고 콜론을 하시고 슬래시 2개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주소창에 여러분이 faculty faculty.knou.ac.kr 그리고 슬래시하고 물결 표시를 하신 다음에 kpfight를 클릭을 하시면 입력을 하시면요. 제 교수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과 홈페이지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도 일로 오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수 홈페이지 첫 메인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단 게시판은 여기 있죠. 그런데 이 수정 자료는 여기 공지 자료실에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 공지 자료실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지 자료실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아니면 동일합니다. 바로 이 메인 페이지의 링크를 이용하셔도 되고 공지 자료실을 통해서 청소년 육성제도론 2019학년도 교재 및 워크북 정오사항, 개정사항, 수정사항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까 보신 것과 동일한 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요 4가지 자료가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표, 교재와 워크북에 대한 정오표와 정오표 안에 담긴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창고에서 활용할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가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 OT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오표와 그리고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이 두 가지를 교재에 해당하는 것들을 일단 출력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스톱하시고 얼른 출력을 해 오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빨간색 플러스 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 세 번째는 가위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간략한 수정은 요 빨간색 수정 플러스 펜 아니면 빨간색 볼펜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에서 오려서 여러분 교재에 그대로 붙이면 되는 부분은 풀과 가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준비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교재의 수정사항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고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 속도가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스톱을 하신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118페이지부터 가죠. 11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박스 청소년 기본법을 설명하는 이 박스 위에 3번째 줄을 보시면요. 청소년 기본법 다음에 요 법률, 나온 내용이 있죠. 요거는 교재를 집필한 그 당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쭉 줄을 그으시거나 화이트로 지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는
그 청소년 기본법 중에 상당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에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요 글상자 부분을 오려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역시 125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124페이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글상자 부분을 오려서 붙이시고, 그리고 그 3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청소년 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15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16년에 책이 쓰여져서 교정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기관 협의회를 쭉 줄을 그으시고 거기에 협의회라고 위원회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죠. 여기에 그 중간에 있는 표 5-2 청소년 협의기구 변천이 있는데요. 역시 아까 2015년에 바뀌었다 그랬죠. 관계기관 협의회가. 그래서 여기에 2015년 청소년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정책위원회라고 빨간 글씨로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그 바로 밑에 텍스트에 보면 총 20명 이내의 위원이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자를 지우고 30자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 역시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에 요 3페이지를 오려서 그대로 붙이시면 되겠고요. 135페이지로 가보죠. 135페이지는 글상 약간 정오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이네요.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시행령 제20조 의해서인데 여기 애가 들어가야죠. 20조에 의해서. 그래서 애를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게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서 이제 면접시험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서 용모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용모, 예의, 품행, 성실성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용모는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4도 청소년에 관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전문 지식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내용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서 146페이지 가보죠. 이 부분도 우리 그 청소년 기본법상에서 근로청소년에 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52조가 청소년 유해 환경의 규제인데요. 그 중에 52조의 2 부분에서 근로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 의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 환경을, 그 유해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52조의 2로서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역시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4페이지를 잘라서 거기에 추가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여백에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가보죠. 151페이지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관한 건데요. 여기는 역시 그 제정된 연월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정된 사항들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2004년 2월에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2월 12일에 시행되었다. 이렇게 바꾸셔서 그 이후에 수차례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사항은 최신의 지식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요한 개정 내역은 언제 변화했는지까지 알면 좋겠죠. 근데 현재의 법은 가장 최신의 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제정되었고 언제 시행되었는지까지 정도만 여러분이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보죠.
15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이죠. 끝에 보면 개인, 법인, 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가 이 청소년활동진흥법상으로 설명된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155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역시 여기도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제16조 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로 동일하게 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2페이지, 153페이지는 모두 다 요 항의 내용이 2항이 아니라 3항이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는 역시 2018년부터 변경된 사항인데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으로 교육적 선도라는 내용이 원래 주요한 조문으로 있었는데 그 내용이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OT를 들으시는 2월, 3월까지도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아직 교육적 선도라고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OT를 지금 2019년도 1월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까지는 안 바뀌었는데 또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정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나중에 공지사항으로 이제 교수 인사를 여러분에게 할 건데 그 부분에서 알려드렸다시피 그렇게 바뀐 내용, 최신의 내용까지 강의에서 간혹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서 바뀌는 내용 때문에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험 문제는 우리 지금 이 OT를 찍는 시점, 그러니까 강의 내용 그리고 교재 내용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점,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은 반영시키지 않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공지사항에서 역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6장이 교육적 선도인데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바꿔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68페이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줄에 교육적 선도 이렇게 줄 그으시고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으로 바꿔주시고요. 169페이지에는 첫 번째 줄에는 이게 오타예요. 시실 이용료가 아니라 당연히 시설 이용료겠죠. 그래서 실자를 설자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도 여러분 세종시가 생기면서 여기가 특별자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자치도지사 앞에 요게 다 붙었습니다. 모든 법률에서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점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청소년증에 대한 설명인 제4조에서 특별자치시장 점을 특별자치도지사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7-3 절의 청소년의 건강보장에 관한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그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4쪽을 보시면 그 하단에 내용을 전체를 잘라서 요 170페이지 밑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 책에서 역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171페이지도 역시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5페이지 글상자를 잘라서 제 5조에 해당되는 요 많이 바뀐 부분을 잘라서 오려서 붙여주시고요. 요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2절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실시 부분 바로 위에 그 박스에 제5조 건강한 성장 지원에 해당하는 법률 그 글상자를 박스를
잘라서 인터넷 보충학 자료로 붙여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자치시장이 여러 군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15조에 1항, 2항, 3항에 각각 다 모두 다 특별자치시장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고요. 177페이지로 쭉 넘어가죠. 여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교육적 선도 부분이 모두 다 예방적 그리고 회복적 보호 지원 부분으로 다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도라는 말은 보호 지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과 같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 보호 지원, 보호 지원, 보호 지원, 보호 지원, 보호 지원 뭐 그렇고요. 교육적 선도는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청소년들이 이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상담, 교육, 자원봉사, 수련, 체육, 그 다음에 단체 활동 등이라는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명이 되었는데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그래서 시행령도 아마 정비가 곧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줄에는 특별자치시장 다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역시 복잡해 보이지만 다 보호 지원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19조가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5쪽인데요. 5쪽 밑부분인데 역시 그 밑부분도 오려서 이렇게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이 여러 가지가 돼서 오려서 붙인 내용,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7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지원으로 선도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6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윗부분을 잘라서 여기 그 상자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특별자치 시장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의 우측에 있네요. 역시 수정을 해 주시고요. 181페이지 역시 특별자치 시장으로 빨간색 펜으로 도지사 앞부분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인데요. 여기는 2017년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청소년 복지시설로 추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기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6페이지 하단을 잘라서 이 책에 추가되고 원래 있던 내용은 이렇게 추가해서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에 있었던 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그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의 시설로 추가되면서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자립지원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정리하면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6쪽을 잘라서 붙여주고 회복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여기에는 빨간색 펜으로 자립지원관 설명을 할 때 회복지원시설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교정을 해서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치료재활센터 다음에 청소년 회복지원 센터 시설이 추가되어야 하고요. 다음은 이제 청소년 보호법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인데요. 일단 청소년 보호법이 나오는 18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건데 요 개정사항 이후에 더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쭉 다 모두 다 지워주시고요. 189페이지 그 다음 장이네요. 여기에는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를 설명할 때 다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데요. 여기에서 그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법상 이 장애 발매소나 아니면 경륜 경정법상 장애 매장은 모두 다 청소년 이 유해업소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경마장이나 아니면 아이들 그 경륜 경정을 하는 곳에 아이들이 가면 안 되겠죠. 우리 그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도박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때 요 제한사항으로 어떤 날에 한정한다. 그 다음에 역시 그 경마나 경륜이 경정이 이루어지는 날에 한정한다 조항이 모두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삭제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201페이지로 쭉 넘어가죠. 이 부분은 그 역시 그 청소년 유해 약물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우리 뭐 담배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런 유해 약물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추가되었고요. 그 이후에 판매 대여 금지 조항은 7페이지 인터넷 보충학 자료 7페이지에 여러 개정 사항이 있어서 역시 이렇게 다뤘으니까 오려서 여러분들이 201페이지 그 법률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01페이지 2. 여기 잘려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요 페이지 전부 다 오려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203페이지는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그 내용이 바뀌어서 여기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의 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것들을 역시 잘라서 그 법률에 해당하는 하단 부분에 203페이지 하단 부분에 오려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212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는 그 이후에 다양한 그 법률 개정사항, 형법의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05조, 339조, 그리고 342조, 가로치고 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를 적어서 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 기준이 이렇게 추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2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기도 아청법인데 이 아청법에서 선고하거나 네 번째 줄에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500시간의 그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추가되었으니까 넣어주시고요. 역시 약식 명령 요 법률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서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요. 그 다음 장인 222페이지 보시면 여기 성범죄 신고 의무 기간인데 몇몇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그리고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래서 고등교육법 상의 몇몇 기관들이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22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추가되어서 여기 초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로 쭉 가서 청소년 활동관계법에서 237페이지를 보시죠. 237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이제 몇 번 개정됐는지 요거는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42페이지로 넘어가서 역시 여기도 몇 번 개정되었는지 요거는 삭제해 주시고요. 247페이지 가시면 여기에는 한국해양소년단 주요 사업 내용인데 문화활동과 관련된 것에서
전국 해양 스포츠체전 요 참가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동일하게 그 사업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어떤 건 참가를 넣고 어떤 거 안 넣은 것에 헷갈린다라는 학생의 지적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가를 이렇게 줄을 그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역시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몇 번 개정됐는지 요거는 쭉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255페이지 여기는 아동복지법인데요. 아동복지법 정말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사항을 우리 청소년 이 육성제도론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아동복지법을 담아냈는데 그 내용 중에 또 개정된 것들은 다음과 같이 담았으니까 페이지로 보면 인터넷 보충학습자료 8페이지 밑에 부분을 잘라서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을 잘라서 교재의 255페이지 하단 글상자를 교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9쪽의 윗부분을 잘라서 25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는 부분 상단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좀 매끄럽진 못하지만 붙이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7페이지 이거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름이 바뀌었죠. 부처의 이름이 행정안전부로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행안부 바꿔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58페이지는 그 네 번째 줄에 구처장이 아니라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군수 구청장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를 여러분들이 좀 교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요. 넘어가시면 역시 부처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259페이지부터 끝에 미래 창조과학부가 이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이름이었는데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다다음 나오는 행정자치부도 뭘로? 행정안전부로 바뀌어야겠죠. 역시 박스 안도 동일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가 빠져서 이 지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는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9페이지의 하단에 있습니다. 그거를 잘라서 263페이지 하단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64페이지고요. 264페이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좀 깁니다. 여러 내용들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264페이지와 교재의 265페이지 내용의 그 법률 박스를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10페이지를 자르고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걸 잘라서 차례대로 다음과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265페이지 역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6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자를 추가해야 되니까 요거를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는 텍스트 안의 내용인데 좀 여러 내용들이 바뀌어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11페이지 하단의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의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단이죠. 보시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으로 시작하는 그 문단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3번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연까지는 놔둬두시고 그 다음에 체제 구축,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잘라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박스 바로 위까지 해당되니까 크기를 잘 맞춰서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인데요. 268페이지 역시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여러분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12페이지 상단 부분을 잘라서 요 법률 파란색 박스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72페이지로 가서요. 여기에 기관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이 두 가지를 9번, 10번 법률 개정에 따라 추가된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아동복지법, 청소년 복지 관계법으로 나오는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인데요. 277페이지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를 위한 규정이 시간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뀐 2017년에 바뀌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일 35시간, 35시간으로 40시간을 35시간으로 바꿔야 되고요. 어디에 있냐면 그 텍스트의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줄로 가시면 1일이 아니라 일주일 35시간, 그 다음에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이 내용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역시 같은 내용인데 278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제 69조가 근로시간에 대한 건데 동일하게 앞부분과 동일하게 35시간 그리고 5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로 가시죠.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으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296페이지도 역시 당해를 해당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는 여기 등급분류 필증, 세 번째 줄에 나온 등급분류 필증이 등급분류 증명서,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줄 등급분류 필증도 역시 등급분류 증명서로 바꿔주시고, 그 위에 최신 개정이 2018년 10월 8일이니까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면 이렇게 요 내용까지 업데이트 된 겁니다. 지금 이번에 강의를 다룰 때는요. 305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305페이지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이게 청소년 보호관계법상 우리가 그 학폭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16조에서 이 피해 학생 보호할 때 어떻게 해주냐 이 내용 중에서 그냥 심리상담 및 조언이었던 내용이 앞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심리상담 받는 게 아니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이 들어갔습니다. 학폭법상으로는. 그래서 요 학교폭력 예방법상으로는 요 내용이 추가된 게 30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리고 306페이지 박스 그 제16조 법률을 다룬 것에 보면 그 1. 심리상담 및 조언 앞에 요 내용을 추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인데요. 여기도 그 재심 청구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바뀌어서요. 여러분 그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12페이지 하단을 잘라서 재심 청구 밑부분을 전부 다 교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는 역시 그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상단의 부분을 13페이지 상단,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13페이지 상단을 잘라서 붙여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쟁 조정, 8분쟁 조정 전까지입니다. 그렇게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334페이지 뒤로 쭉 넘어가서요. 이제 행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2010년부터 여가부로 이제 넘어갔죠. 여성가족부로 넘어갔는데 이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가요. 그다음에 다양한 법률에 청소년 관계 법률에 소관부처가 거기에 두 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7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14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8번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이 2018년부터 18, 19, 20, 21, 22 5년 동안 시행이 될 그 정책인데요. 이 정책 두 가지를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내용은 강병연 황수주의 청소년 육성 제도론을 참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185쪽 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으니까 수정 보완되었다라고 정리를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50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50페이지는 그 청소년 행정체계 유형 구분인데요. 그 제2유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소년 정책 관계기관 협의회가 2015년 아까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청소년 정책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여기 적어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밑에 이제 이강호 2012 164쪽 수정 보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탄인데요. 353쪽에 보면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2번 들어갔어요. 이건 제가 교정을 볼 때 미처 보지 못한 건데 여기 여성가족부 산하에 이제 주요한 실무 그 산하 기관 중에 하나가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있고 다른 하나가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표 중에 아까 전에 그 청소년 정책 관계기관 협의회가 뭐라고요? 청소년 정책위원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5페이지 가시면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13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잘라서 여러 가지 바뀐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상단에 이렇게 오려서 붙여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보이시죠?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도 역시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그 맨 마지막 14페이지의 내용. 왜냐하면 이거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조직이 계속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법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지만요. 그래서 최신의 여가부 그 청소년 관련된 부처의 조직이니까 그 조직 내용을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시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았죠?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사실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실 거면 그 면접을 볼 때도 사실 최신의 법과 정책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아주 오래된 법이나 정책을 갖고 여러분이 청소년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신의 지식을 이렇게밖에 전달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도 나름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점을 조금 널리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면 의외로 그 정호사항 반영을 해도 많이 지저분한 책이 되지 않습니다. 새 책을 받으셔서 이 사안을 꼭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함께 화이팅 해서 한 학기 동안 내용도 방대하고 어렵지만 핵심을 이해하고 또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번 학기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